제가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는 참으로 시린 구간이 있더군요. 친구들이 하나 둘 곁을 떠나고 평생을 바쳐 일했던 일터에서 내 이름이 잊히며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들조차 나를 짐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등졌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103년의 지혜를 빌려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세상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제 그만 타인의 삶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독이 아니라 인생의 군더더기를 걸러내는 아주 귀한 여과기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영혼의 소리를 죽이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인맥을 관리한답시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짓고 내 가치관과는 다른 모임에 나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등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드디어 당신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당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 60대라는 나이는 참으로 고단한 자리입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는 헌신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노후는 보장받지 못하는 이른바 낀 세대의 서러움이 있지요. 그래서 그 서운함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억울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억울함에 매몰되는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은 정말로 초라해지고 맙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철학적 고민을 하며 깨달은 것은 인생의 전반전이 소유와 성취를 위한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철저히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여전히 인생 전반전의 습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그 화려했던 잎들을 미련 없이 다 떨굽니다. 그래야만 추운 겨울을 견디고 다음 해의 새 생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겨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고립감은 당신의 인생에서 낙엽을 떨어뜨리는 과정입니다. 무거운 사회적 가면, 쓸데없는 자존심, 타인의 기대라는 잎사귀들을 다 떨구어내고 오직 당신이라는 본연의 줄기만 남기는 과정 말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제야말로 당신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어느 회사의 직급이 아닌 인간 누구로서의 고귀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50을 지천명지텐명, 즉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별거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찾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다 갈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렸다면 당신도 잠시 세상을 향해 세웠던 날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등 뒤에 따스한 햇살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에 기대지 않아도 당신 안에는 이미 홀로 설 수 있는 거대한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고통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잠시 뒤로 하고 나만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할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저의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토록 사람에게 상처받고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영혼의 양분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관계라는 그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정지라는 이름 아래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지요. 하지만 그 따뜻했던 정이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모든 불행의 시작인 마음의 빚입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어보니 인간관계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배신감과 서운함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대가 컸던 것입니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대개는 우리가 타인에게 투영했던 과도한 기대가 무너진 것일 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겪는 인간관계의 정리는 필연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위해 혹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들 중 진정으로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채권자 노릇을 하려는 욕심입니다. 진정한 베품은 주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며 진정한 관계는 보답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저는 업계이나 에너지의 관점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면 혹시 과거에 당신이 타인의 진심을 외면했던 적은 없었는지, 혹은 나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대신 껍데기뿐인 평판에만 집착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등졌다는 피해의식에 빠져 있으면 당신의 영혼은 원망의 에너지만 가득 차게 되어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자식과 친구들을 위해 희생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그들이 자신을 예전처럼 찾지 않자 심한 우울증에 빠졌지요. 그분은 내 인생이 허무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고귀했지만 그 희생의 대가로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려 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멀리한다면 그것을 당신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대신 저 사람과의 인연의 유통기한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담담하게 인정하십시오. 인연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핀 꽃이 여름에 지는 것을 두고 우리는 비극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일 뿐입니다. 사람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지는 꽃잎을 나뭇가지에 다시 붙여놓으려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환영하십시오. 타인으로 가득 찼던 그 공간에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들어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중년들이 흔히 겪는 빈둥지 증후군이나 고독감은 사실 영혼의 독립선언문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등불로 쓰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답게 늙어가는 법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 홀로 있어도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당신의 그 평온한 기운에 이끌려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구걸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지만 스스로 빛나는 사람 곁에는 맑은 인연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의 장부를 불태워버리십시오.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기록된 그 장부를 없애야만 당신의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야만 남은 생을 무거운 짐 없이 경쾌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상처들, 특히 우리를 기운 없게 만드는 비난과 멸시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당하거나 평생을 바쳐 일궈온 업적을 가볍게 여기는 시선들을 마주할 때이지요. 특히 한국 사회처럼 서열과 체면을 중시하는 곳에서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경제적 능력이 예전만 못해질 때 느끼는 그 소외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한 가지 명백한 진실이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결코 나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금괴를 보고 돌덩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금의 가치가 변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눈이 어둡거나 금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을 뿐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멸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화를 내거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대응입니다. 상대의 낮은 수준에 나를 맞추는 꼴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젊은 시절 철학을 공부하며 깊이 새긴 것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외적인 가시와 같지만 자존감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분다고 해서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바람을 통과시킬 뿐입니다. 성숙한 어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침묵과 여유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참 지옥 같구나. 오죽하면 저런 모진 말을 뱉으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할까? 이렇게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비난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방어막입니다. 또한 노년의 기운이 세해진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육체는 비록 낡아갈지언정 그 안에 정신은 더욱 맑아질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통찰이라는 보석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한물간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제 치열한 경쟁의 장을 떠나 지혜의 장으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종종 학생들에게 인생은 60부터가 진짜 공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먹고 살기 위한 공부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인간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품격 있게 완성될 것인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멸시에 가슴 아파하며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좋은 책 한 권을 더 읽고 맑은 차 한 잔을 마시며 당신의 내면을 향기롭게 채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도 결국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만약 끝까지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조용히 그 인연을 끊어내십시오. 굳이 싸울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해치는 에너지로부터 당신을 격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여태껏 충분히 잘 살아왔고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그 거친 세월을 버텨온 당신의 영혼은 그 자체로 경배받아 마땅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름에 가려져도 여전히 그 뒤에서 빛나고 있듯이 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버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진정한 평안한 노후와 존경받는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하기의 삶이 아닌 빼기의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것은 경제적 빈곤보다도 버리지 못한 과거의 습관과 부질없는 집착이더군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한 어른이 되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훈계가 길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당신의 과거 경험은 참고사항일 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싶다면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당신의 살아가는 뒷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잔소리가 늘어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멀어지고 당신의 고독은 깊어질 뿐입니다. 그랬구나, 참 고생이 많구나 라는 따뜻한 공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침묵은 어른의 품격을 완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입니다. 둘째로, 과거의 영광과 상처가 담긴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물건 하나도 쉽게 버리지 못하곤 하죠. 하지만 집안 가득 쌓인 낡은 짐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마음도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이제는 주변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공간이 비워져야 맑은 공기가 들어오듯 마음의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기쁨이 깃듭니다.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로, 돈이 없다, 아프다, 죽고 싶다는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것을 멈추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했지요. 당신이 습관적으로 뱉는 그 말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지배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이만하니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오늘 하루 밥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말하십시오. 감사의 언어는 노년의 얼굴을 가장 우아하게 만드는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또한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이것은 한국 부모들에게 제가 가장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고 당신 또한 당신만의 인생을 마무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나중에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당신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자식을 돕는 길이고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독립적인 부모가 될 때 비로소 자식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사람은 공부를 멈출 때 늙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학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악기를 만져보고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의 뇌를 깨우고 영혼을 젊게 만듭니다. 저는 10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앗아갈 수 없는 최고의 항로화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세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수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길을 나서십시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 앞에 무릎을 굽히고 지혜를 청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작별하는 그날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근원적인 평화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오며 수많은 계절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봄의 찬란한 생명력도 보았고 여름의 뜨거운 열정도 겪었으며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요한 겨울의 초입에 서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제가 깨달은 마지막 지혜는 인생이란 결국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병드는 줄도 몰랐고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내 영혼이 숨가빠하는 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한낮의 강렬한 태양보다 부드럽기 때문이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따스한 빛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그 노을처럼 가장 깊고 풍부한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등진 것처럼 느껴질 때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이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신성한 고독 속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 고독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용서할 힘을 얻고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용기를 얻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옳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엉어리진 미움의 찌꺼기를 털어내어 나 자신이 평화로워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은 내 귀한 영혼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 강을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돌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평화에 머물게 하소서. 거창한 업적을 남기려 하지 마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건네는 것, 길가에 핀 작은 꽃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소박한 한 끼 식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성자의 삶으로 만듭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일이 익어 단맛을 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껍질은 비록 쪼글쪼글해질지언정 그 안에 수분과 당분은 가장 밀도 있게 응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향기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도 아파트의 평수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지켜온 맑은 영혼과 사랑의 기억뿐입니다. 그러니 남은 생은 오직 그 아름다운 기억을 만드는 데 쓰십시오. 돈에 인색하지 말고 마음에는 너그러워지십시오. 자식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되 그들의 그늘이 되려 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의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참으로 고생 많았다고 거친 풍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와주어서 고맙다고 당신의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때 세상의 그 어떤 차가운 시선도 당신을 얼어붙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외로움 속에서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온전하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전입니다. 부디 안온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당신만의 빛나는 황혼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산 노 교수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이자 축복입니다.